앞에서 제가 러시아하고 중국이 상당히 부쩍 군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7월 31일 날 새벽에 또 북한이 다시 어간에 다시 6분하고 다시 27분으로 나오는군요. 155마일 갔다 그러니까 그 휴전선 길이가 전체가 155마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 수십 킬로 정도 되는 그 단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국 국가안보 회의도 열고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그걸 하게 되면은 한반도 안정에 상당히 나쁠 것이다라는 식으로 한국 측 반응이 나왔는데, 우리가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진짜 평화가 맞냐, 한국 정부는 평화가 왔다고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진짜 전쟁 안 하겠다고 선언이나 했고 무슨 약속을 한 거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분석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은,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한 말입니다.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한국을 다녀온 북한의 대화 일꾼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갔다 온 1970년대 초반이죠. 그 사람들한테 너네들 서울 갔다 와서 정신들이 조금 멍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가 교시를 내린 겁니다. 한국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한반도에 진짜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한국이 없어지는 날, 그때 진짜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한국이 둘이 같이 있으면서도 평화가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가 가져가려면 통일 얘기를 사실 없애야 되죠. 따로 살자. 그리고 나는 너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 평화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에도 한반도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강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평화라는 얘기를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제 정치에는 평화가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언제든지 긴장과 대비가 있는 것이지 평화가 왔다 이런 얘기는 감히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최근에 와서 522일 만에 5월 4일 날 쏘고 5월 9일 날 쏘고 7월 25일 날 쏘고 31일 날 또 쐈으니까 이제는 그냥 또 상설화가 된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갈기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갈겨도 되는 거냐 이제. 이제 다시 왜 쐈는지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걔네들은 원래 쏘는 거예요. 왜 쐈는지 분석한다는 그거 이상하죠. 전갈은 원래 쏘는 것이 전갈의 특기입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정치 체제는 도발을 통해서 국가가 연합도 하고 단합도 하고 자기네 개념으로 발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 얼마나 실험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도발하는 것보다도 실험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쉬지 않고 해야지 실력이 느는 것이죠. 북한 나름대로 그런 전갈의 실력을 내리기 위해서는 계속 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만에 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걸 보면은 미국 학자들 다 분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자주 나오는 브루스 클링러라는 이분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있는 CIA에 한국에 와 있는 스테이션 치프가 있고, 그건 CIA 서울 한국 지국장이죠. 바로 그 밑에 있던 부지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헤리티지 연구소에서 한국 문제를 전문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앞으로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자기 측 입장을 좀 강화시키려고 그런다. 늘상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또는 비핀 나랑이라고, 이 사람은 상당히 젊은 학자인데 지금 MIT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Professor of Security Studies, 안보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지금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과 핵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답입니다. 왜 도발을 하느냐? 걔네들은 도발이 아니라 그냥 연습하는 걸 거예요. 연습. 그동안에 연습을 못하게 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핀 나랑 교수는 이것이 북한이 하는 그것을 Message of Frustration over US South Korean Drill, 이건 이제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남한하고 미국이 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훈련하는 것도 아니죠. 큰 거 다 안 하니까. 근데 그거마저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러니까 메시지 오브 프로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짜증났다는 메시지를 북한이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늘상 그러지만은 그 북한이 7월 25일 날 미사일 쏜다며 그거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뭐 조그만 거 쐈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 다 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한국하고 북한이 뭐 갈등 관계에 있는데 북한이 그런 거 쏘는 것이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그 분석가들이 또는 미국의 분석가들이 트럼프가 북한의 미사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가볍게 생각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북한에 대해서 왜 그 나쁜 짓 했으면 가서 꾸범을 때리지 않고 뭐 그 조그만 미사일이기 때문에 자기 별로 놀라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자기 트럼프랑 김정은 사이는 좋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근데 조금 다른 말 한마디 했더라고요. 7월 28일 날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겁니다. 트럼프가 북한이 잘해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잘한다는 뜻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이 두 가지 약속을 했다라고 폭스뉴스하고 대담해서 밝혔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실험 안 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안 쏘고 ICBM 실험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는 안 들어간 거예요. 중거리 미사일에 혹시 지난주일에 쏜 거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690km는 중거리 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 실무 협상 재개한다는 소리는 7월 15일 날 하는 거로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주 후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말한 것이 6월 30일 판문점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할 가능성이 사실은 없죠. 그런데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의회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라고 우리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사람이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입니다. 지금 북한이 이렇게 막 쏴대는 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유엔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거나 안보리 차원의 공식 규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민주당은 지금 트럼프를 조금 더 이제 한 차원 높게 공격을 합니다. 에드워드 마키 이 사람도 우리가 그 자주 인용한 사람입니다. 제재를 강화해야 됩니다. 북한 지도부의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뭐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는데 하여간 북한 문제도 이제 다 같이 물고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방송들 또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가 북한 미사일을 너무 우습게 본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의 실체를 직시해야 된다. 근데 트럼프가 왜 그거 별거 아니야라고 얘기했을까요? 북한 발사 미사일은 작은 거야. 그거 잘 해석해 보면은 그거 한국을 겁주는 거야. 그건 한국이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뜻 아닐까요, 혹시? 그건 한국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트럼프가 그냥 생각 없이 북한이 그거 쏘는 거 괜찮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동맹의 안보, 뭐 이런 얘기 항상 하는 사람이 그 작은 건 괜찮아 라고 얘기한 그 본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토마스 컨트리맨이라는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했던 토마스 컨트리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거리가 짧고 다른 종류의 미사일이라고 해도 탄도미사일임이 분명하며 이는 한국의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위협을 가하는 건데 왜 트럼프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냐. 저는 트럼프가 한국은 그걸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냐 지금. 그리고 위협이라면 너가 대체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죠. 유명한 정치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김정은은 폭력배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폭력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폭력배를 너무 좋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너무 많은 존중을 표시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펠로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펠로시는 트럼프가 하는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죠. 힐러리가 대통령 됐으면은 미국은 북한하고 전쟁을 했을지 모르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북한하고 전쟁 가능성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코브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인데 학자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미사일 조그만 거 쐈다고.
북한의 무기가 미국을 타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순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이 미국까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미사일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본까지 오는 미사일은 된다. 대한민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은 된다라고 미국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장거리 미사일만 안 된다, 미국만 안 맞으면 된다라면은 그거는 미국이 일본한테 너 핵무장해도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었죠. 지금 미국 민주당 계열에서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이제 코너에 몰기 위해서 이것을 너무 가볍게 본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미국 학자가 나왔습니다. 이 세바스찬 고르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정치학 박사인데 폭스뉴스에 자주 나오고 테러리즘에 관련된 책을 많이 쓰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호적인 그런 언급을 하는 학자인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한 미사일을 트럼프가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만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는다. 좌시한 적도 없고 라고 뭐 트럼프를 옹호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트럼프의 어법이 이게 무슨 뜻일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일본까지 가기에도 모자른 미사일을 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한반도만 향해서 그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쏴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짧은 거야, 조그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곰곰하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커버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석유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690km면은. 뭐 일본의 그 저쪽 일본 서쪽의 일부가 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주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북한이 발사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말을 그렇게 막 하고 행동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죠. 북한이 미사일 쏘자마자 거의 그날 7월 25일입니다. 미 핵잠수함이 20개월 만에 한국에 입항하였다.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말은 좋게 할지 모르지만은 핵잠수함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뭐 북한을 기절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한다. 트럼프도 7월 30일인가 그랬더라고요. 자기랑 김정은이는 아주 탁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그렇지만 제재는 끝까지 유지할 거야. 그럼 탁월한 관계라는 소리예요. 탁월하지 않다는 소리인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뭐 보면은 북한이 경제가 지금 21년 내 최악이랍니다. 21년 내 최악이라고 그러면은 뭐 1999년 이후에 최악이라는 소리인데 김정일 때 뭐 막 북한 굶어 죽고 그런 것이 90년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21년 만에 최악, 그리고 작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1%다라는 그런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뉴스들 이렇게 몇 가지 보면은 코츠 그 DNI,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미국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뭐 정보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임을 했고, 그리고 래트클리프라는 그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지금 이제 트럼프의 내정을 받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가 북한 핵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가볍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 진행되는 상황으로 지금 미국이 북한 자산이 미국에 있는 거를 지금 다 이렇게 다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돈이 미국에 가 있는 거를 미국이 다 압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7,436만 달러를 지금 미국이 봉쇄를, 그러니까 북한이 그 돈은 이제 미국에서 찾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오토 원비오, 우리가 항상 이제 그 뭐 아는 그 젊은 친구, 북한 갔다 죽은 친구인데 그 부모들이 참 그 뭐 원한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그 법원에서는 북한이 5억 달러를 오토 원비오 부모한테 배상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배상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토 원비오의 부모들이 지난번에는 북한 그 배 와이즈 어니스도 잡혀간 거 그거 자기 주문 안 되겠냐고 300만 달러짜리라는데 그 고철로 팔면은 그거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 봉쇄한 북한 자산을 좀 공개하면 안 되겠느냐, 그걸 보겠다 이겁니다. 5억 달러를 북한이 줄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 돈을 억류를 했으니까 거기서 일부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 7월 27일이죠. 한국전쟁 끝난 지 66년이 벌써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이라고 그 날짜를 그 뭐 대통령령으로 선포를 했더라고요. 물론 뭐 미국이 이제 매년 뭐 그것 아니라도 미국은 그 한국전 기념비가 미국 도시 곳곳마다 있습니다. 뭐 어디 가도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마을마다 기념을 하고 6월 25일 날 기념하고 또 7월 27일 날 기념하는데 아예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이라고 해서 날짜를 이렇게 선포를 한 거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북한의 실무회담을 아마도 저는 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측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은 실무회담 팀을 다 짜놨는데 북한은 누가 실무회담에 나와야 될지 아직 그 인적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그 원래 톱다운이죠. 김정은이 매일 좋아하는 게 위에서부터 하는 건데 밑에 있는 사람이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김정은 혼자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미국은 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지 트럼프가 지 맘대로 합니까? 미국 국회가 야단치고 또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난감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려면은 뭐 이쪽이 주장하는 거 이렇게 가고 이쪽이 주장하는 게 이렇게 와서 하나가 맞아야지 여기서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죽어도 갖고 싶어 하고 미국은 다 없애라고 그러는데 뭐 안 만나는 거죠 이게. 안 만나는 걸 백날 만나서 얘기를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나온다고 믿는 것이 좀 국제정치학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일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막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죠. 온 국민이 뭐 주창 들고 나가자라고 하는데 요것도 한번 국제정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제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무역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쟁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기고 지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목표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 전쟁은 목표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했다 할 경우에 그 우리는 뭐를 갖게 되는 건가?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가 뭐를 의미하는 건가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압니까? 이 정부는 뭐 죽창 들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배가 12척 남았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 장렬하게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 목표를 국민들이 알고서 그러는 건지 그리고 또 나가서 싸우라고 독려하는 정부는 아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만약 이것이 전쟁이라면은 그것이 총칼로 싸우지 않는 무역 전쟁일지라도 전략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하는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전략에는 반드시 목표하고 수단 그리고 수행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고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싸울 거냐는 그 컨덕트 수행 방법이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정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뭐예요? 뭐 불매운동? 일본 안 가기? 저는 그 뉴스에 뭐 일본 가는 비행기 뭐 부산에서 삿포로 가는 비행기를 뭐 이제 안 가기로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일본이 손해인가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안 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비행사는 손해 안 봅니까? 한국 여행사들은 손해 안 보나요? 이런 거가 마치 우리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참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차 안 판다, 뭐 일본 차를 안 산다, 일본 안 가기 이런 것들이 뭔지. 그리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세계적인 회사로 아주 막강하게 크는 건가요? 그렇게 삼성전자를 키워주려면은 왜 일본 사람들이 삼성 회장이 잡혀갈 때 제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소니가 삼성한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나는 지금 이 싸움의 그 성질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뭐 전쟁을 분석할 때 가장 가까운 원인 프레시피턴트 코즈라고 합니다. 언더라인 코즈는 많아요. 일본하고 우리는 기분이 본래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화 물질들이 여기 잔뜩 있습니다. 잔뜩 있어요. 그게 바로 사이가 나쁜 겁니다. 근데 그냥 불이 하나 나가면 확 타버리는 겁니다. 그 불이 성냥불이 던져졌다.
그거가 이제 프레시피턴트 코즈,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 인화물질이 많다라는 게 언더라인 코즈, 이제 밑에 있는 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냥불을 근거는 뭐 일본이 던졌다고 칩시다. 일본이 던진 게 뭡니까? 야, 우리가 너희한테 파는 이 세 가지, 뭐 A, B, C 이 세 가지가 이게 전부 다 전략 물자인데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정보가 있어. 그래서 당신네들한테 그 물건 팔 때 옛날에는 그냥 뭐 우린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한국은 우리 친구니까 다 팔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팔 때 심사하고 팔 거야. 그게 바로 성냥불 던진 행동입니다. 심사하고 판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뭡니까? 무역전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무역전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면은 일본이 너네 그 와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빼지 않고 그냥 다 팔게.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건가요? 그게 우리 목적입니까? 전 이거 좀 아주 헷갈리는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싸움을 하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거나, 그리고 같이 부딪히면 일본이 더 아프거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터넷으로 누가 여론조사 자료를 보내줬는데, 보니까 펜앤마이크, 이거는 뭐 보수적인 그 매체인데, 거기에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어떤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그 정례 조사를 한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아무래도 뭐 보수적인 이 매체이기 때문에 100% 엄정한 객관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당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요번 일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냐 하는 이 여론조사 보니까 아주 그 재미있는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가 43%, 한국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가 26.8%. 그래서 이 싸움은 해볼만 하다. 일본이 더 아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국이 피해를 볼 확률이 81.0%, 일본의 피해는 6.8이라고 이제 아주 압도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여당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싸움을 거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역 전쟁이라도 전쟁인 한 이런 거는 여론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국가안보 문제가 달린 것은 그는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전문가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분석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래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할 때 그때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가 질 확률은 26.8, 일본이 피해를 볼 확률은 43.0. 그러니까 뭐 밀고 나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자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그 자료 발표한 걸 보니까 삼성전자가 2018년 2분기에만 하더라도 뭐 적자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난 거로 이렇게 자료가 나오네요. 요번에 그 경제전쟁하는 건 이 자료하고 관계도 없는 겁니다. 이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냐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여론이 아니라 전문가가 정말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게임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느끼면은 그냥 막 이 감정 또는 뭐 전략이라기보다도 졸속한 대처, 이런 거 같은 느낌이 지금 많이 나는 중이라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요 주제를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도 앞으로 계속 되니까 뭐 다음 주 또 이제 진행 상황 봐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